네,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시간으로 그리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nsteady flow, 2D고 소스텀이 없을 때 유동의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strong conservation 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피지컬 XY 좌표에 대해서 나타낸 식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XY 좌표계에서 격자를 쪼개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q 사이 에타 직교좌표로 좌표 변환을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 식이 과연 본래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변환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야만 기존의 기법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과연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지 한번 수식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q 사이와 에타에 대해서 체인룰로 전개를 하고, 그리고 양변에 자코비안을 다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일단 요 1번식을 잠시 놔두고 중간에 필요한 식들을 좀 유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을 전개해 보면 미분 안 되는 텀들 앞으로 빼주고 남는 f를 한번 미분해 주고요. 다시 미분되지 않는 jf 텀을 앞으로 빼주고 남아있는 텀을 미분합니다. 그리고 항으로 옮기면 이렇게 해서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f에 대해서 그 사이로 미분한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f에 대해서 에타로 미분한 식을 구하면 동일한 형태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q 사이 대신에 에타를 넣어주면 다음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g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이제 유도를 할 건데, 또 q 사이에 대해서 한번, 에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똑같은 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4개의 관계식을 앞전에 써놨던 1번식에 대입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 미분으로 항을 묶고요. 에타에 대한 미분으로 항을 묶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입했던 텀들을 또 f하고 y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텀을 a라고 놓고 이 텀을 b라고 놓으면 a는 이 안에 있는 텀은 이전 시간에 유도했던 그 매트릭과 자코비안의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이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텀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y에 대해서 크사의 에타로 이게 미분한 항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더해지기 때문에 상수돼서 0이 되고요. b항도 보면 이 안에 있는 텀이 이렇게 바뀌어서 또 여기 있는 텀이 이렇게 바뀌니까 역시 상쇄돼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식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때 U1은 JU, F1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회사의 에타 좌표로 좌표를 변환을 해도 기존 방정식의 형태는 유지가 됐고요. 이 종속 변수들은 또한 자코비안과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기법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회사에타 좌표계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컨서베이션 폼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지오메트리에서 이런 그리드를 좀 기하학적 형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예제를 하나 볼 텐데요. 스트레치드 혹은 컴프레스드 브리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바닥면에 유동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 또 벽면 근처는 비스코시티가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속도 프로파일을 그려보면 이런 속도 프로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스코시티 영역에서는 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이 생기고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제 균일한 속도 성분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격자를 이렇게 균일하게 잘라버리면 정작 요 비스코시티가 하나의 격자에 다 들어가 버려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분석하자고 이 격자를 다 잘게 쪼개면 또 윗부분에서는 낭비가 되니까요. 적절하게 이럴 때는 좌표를 압축하거나 펼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좌표를 크사 에타로 보내서 이렇게 같은 격자 길이로 쪼갤 건데, 이때는 관계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사이는 x하고 같게 놓고요. 이제 에타는 이렇게 로그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식의 의미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로그 함수가 되니까 y가 처음에 증가하는 초반부에는 급격하게 에타가 커지고 점점 y가 증가할수록 이 증가 추세가 꺾이는 형태로 돼서 요 지금 그리드 형태를 표현해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x는 그 사이가 되고 y 플러스 1이 익스포넨셜의 타승이 되기 때문에 y는 익스포넨셜 타승 빼기 1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 익스포넨셜 텀만 남고 dy는 이렇게 되니까 y 격자는 에타 격자의 익스포넨셜 에타승을 곱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가지고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식을 이제 좌표 변환을 하면 크사에 대해서 한번 미분, 에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전개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로 v에 대해서도 크사에 대해서 한번, 에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매트릭스 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기하학적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크사에는 x와 같았으니까 요 미분은 1이 되고, 에타는 y하고만 관계가 있었으니까 요 텀은 0이 되고, 역시 크사에는 x하고만 관계가 있으니까 요 텀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요 텀은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미분이 되죠.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 y 플러스 1은 2 에타 승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돼서 그 사이 에타 제곱에 의해서 요 방정식을 풀면 이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엘립틱 그리드 제너레이션이 있는데요.
이런 에어포일이 있을 때 주변으로 이렇게 컨투어를 감싸서 메타가 일정한 컨투어를 만들고 여기에 직교 좌표계로 그 사이가 일정한 컨투어를 만들면 이후에 이 좌표계를 펼치면 이제 균일한 직교 좌표 그리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엘립틱 그리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 XY 좌표겠는데 이 엘립틱 이퀘이션을 풀어서 그 사이 에타 좌표로 넘겨야 되죠. 그리고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유동의 실제적인 편미분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편미분 방정식이 있고 여기도 편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이 엘립틱 이퀘이션을 푸는 거는 순수하게 이 그리드 변환을 위해서입니다. 실제적인 유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2개에 걸쳐서 그리드 제너레이션을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CFD에 필요한 웬만한 베이직은 다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제를 하기 앞서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PD 유형별로 구체적인 CFD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